우리 이제 그 도쿄를 대공습해 그 폭격기가 450kg 정도의 폭탄을 독도에다가 투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미군 공군 사격장으로 이용됐던 그 매항리 인근은 폭격으로 인해서 섬이 아예 사라질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마리 폭격 연습장인지 사실상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여기서 왜 폭격 연습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독도는 불행하게도 1947년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키나와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 15공군 비행단이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왜 어부들이 이 근처에서 위험하게 어업을 했죠? 네, 당연히 어민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지 명령은 시마네 현과 일본 서부에 사는 어민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어부들한테는 안 알려줬던 안 알려져 거예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왜요? 뭐 폭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죽고 다친 사람들은 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메가더 사령부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여기가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되는 걸 몰랐다. 당연히 2주 전에 우리한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면 진짜 너무 무고한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건데 그리고 피해 규모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뭐 미군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했나요? 주한미군이 네. 사건을 조사를 했고요. 네.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관련된 비행사들을 군법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한국 어민들에게는 배상을 실제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배상이 이루어졌나요? 한 91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네. 실제로 배상한 거는 630만 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배상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지만 모든 사과와 책임 그리고 배상은 모두 미군이 했습니다.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군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과하고 가장 불행한 유감스러운 사고라면서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독도 폭격 훈련도 중지하게 됐고요.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에는 통보를 안 한 게 그러게. 말이 안 돼. 혹시 의도성이 있진 않았나 제 의심이 많아서요.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자면 47년에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한국 이름도 없고 한국 지도에도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팜플렛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47년 9월에는 독도가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독도가 폭격 연습장이 되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당시에 메가더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네. 분들과 인터뷰를 위해서 문의를 해봤지만 네. 뭐 그와 관련된 뭐 회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많은 미스터리를 남긴 사건인데 교수님께서 또 열심히 발굴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으신가. 부탁드려요. 어깨가 너무 무거우신 것 같아. 한국 어민들이 죽고 다친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네. 태풍이나 대재난 때 같은 동포를 위로하고 성금을 모으고 성원하는 것처럼 그런 전 국민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도 폭격 사건이 있게 되자 모든 신문들이 독도가 어떤 곳인지 왜 중요한지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이죠.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래도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떤 전 국민적인 각성의 계기는 됐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1948년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도 사실은 독도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독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적의 침략이나 침범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국유로 해야 된다. 네. 이런 논의가 일어났고요. 그 조항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재헌헌법에 독도 수호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 그런 계기가 되어준 네네. 중요한 사건이겠네요. 그래서 50년에 독도에 위령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난당한 한국인들을 위령하는 위령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일본 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은 어떠한 관심이나 이의제기나 항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생각을 했으면 분명히 뭐라고 항의를 하거나 큰 그랬을 소리를 텐데. 일으켰을 텐데.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지금 이래?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네. 근거네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항상 당연히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많이들 주장하고 얘기하고 근데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사실 얘기하기는 되게 많이 곤란해해요. 그냥 맞아요. 그냥 우리 땅이었으니까 왜 국제재판소로 가지 않는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공부하고 또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지 일본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조금 더 인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 번쯤은 정말 제대로 판결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고 하는 것은 분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지 하는 것은 일본의 오래된 주장입니다. 일본은 예를 들어서 북방섬에 대한 영토 주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말 하지 않습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한국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최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낚시질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국인들이 걸려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영화 그게 생각나요. 곡성.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이거 그렇게 뭔가 쳐놓고서 그걸 걸리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역사학자 한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이 훔쳐간 거를 겨우 다시 찾아와서 내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누구 건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오히려 일본 판사들이 많다는 있대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재판관들도 있고, 저는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한국이 당연히 이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결국은 국가 주권, 영토에 관한 문제를 제3자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이제 소감이기도 하고 부탁의 말이기도 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제가 그 수호령 정명준 교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직 독도에 얽힌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밝혀주셔서 수호신으로서 등극하시길 빌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저희 어벤져스처럼 피곤할 수가 있으면 뛰어가겠습니다. 네. 저 타자도 잘 치거든요. 기대하시면. 독도를 어떻게 한국이 지켰냐 하면 47년 이래 한국의 정부, 각 기관들, 언론, 학자,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주체들이 주먹을 꼭 쥐어서 사실은 대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이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본 외무성이나 시마나 현과 같은 작은 주체들이 네, 관심을 가졌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의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독립의 물리적인 상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해방 후 한국 현대사 속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BTS와 봉준호 감독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정말 민관이 한마음이 돼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왜 나만 해?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